이 가족 관련 수사 문제는 윤석열 총장께서 엄중히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검사십니까? 조국사태 국민의당에 사과하신 겁니까?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이든 조국 장관이든 통해서 배란간 검찰총장을 막 대통령 후보감을 만들어버렸어요. 예. 두 주제 가운데 이것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등판이 임박하면서 또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가까워지면서 여당의 공격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부터 조국 전 장관까지 참전을 했는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쎄요. 여권의 비판 수위가 이제 만화, 합성, 여러 가지 것으로 좀 표현되고 있는데 구자웅 차장. 네. 조국 전 장관이 인용한 이 캐리커처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총장 시절부터 국민의힘과 가까웠다 이걸 좀 지적하고 싶어서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상 대선 출마가 거의 임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과거 검찰총장을 지낼 때부터 사실상 이 대선 출마를 준비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립적인 어떤 검찰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이 친야 성향의 이 검찰총장이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지금 이제 비꼬는 조롱하는 하나의 이제 캐리커처인데 이것에 대해서 여당 지지층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역할을 어떻게 조국 전 장관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대선 후보를 만든 7할, 8할은 조국, 추미애 책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의 어떤 대선 참여가 자신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윤석열 개인이 원래 대선 또는 이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 이런 이 조롱하는 캐리커처를 알린 것이 상당히 좀 의아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글쎄요. 일러스트 공유하면서 연이틀 조국 전 장관도 비판하고 있고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 그리고 윤 전 총장이 등판 임박 이게 여러 가지로 맞물린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윤 전 총장이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 도를 넘었다고 맞받아쳤는데요. 그런데 여당은 그럼에도 윤 전 총장 장모에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남에게는 가혹했던 자신의 잣대, 율로남불, 윤석열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스스로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장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만 하더라도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에 유죄로 나오면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정, 불공정 얘기하는데요. 한 사람을, 한 가족을 7, 80번이나 압수수색한 것이 과연 공정한 거였어요? 아까는 만화였는데 이번에는 합성입니다. 소정석 국장님. 네. 정청래 의원이 계속 윤 전 총장 때리기에 선봉에 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본 적 없다.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비판한 거죠? 네, 지난번에 이제 윤 전 총장이 정진석 의원을 만났을 때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이제 언론에 좀 보도가 됐었죠. 그 부분을 이제 정청래 의원이 패러디 이렇게 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서방이나 그분이다.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이제 저렇게 비꼬고 좀 조롱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저는 윤 전 총장이 공식적으로 지금 이 정치 활동을 하겠다라고 선언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여당 의원들이 너무 많이 지금 윤 전 총장과 관련된 비판을
이 쏟아내고 있는 저것이 과연 전략적으로도 맞느냐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저 부분에서 비판을 하더라도 정확한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그걸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걸 그냥 비판조나 조롱조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여당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게 이제 하나의 그냥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인물을 때리는 측면에서는 거기에 박수를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대선이라는 것은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런 언급들이 여당에서 많이 나올수록 적극 지지층은 환호를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중도층의 마음을 가져가는 데는 오히려 또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좀 격조 있는,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윤 전 총장을 공격하는, 그리고 그것도 이왕 이제 정치선언을 구체적으로 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 지금부터 뭐 미리 저렇게 막 엄청난 어떤 경각심을 갖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여당에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총장이 현역 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잖아요. 요즘 최근 여권의 공세에 윤 의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난 부모가 표창장을 위조해서 자녀를 의사를 만드는 나라다. 다시 얘기하면 잘난 부모의 친구들이 다 나서서 그 범죄를 도와줬다. 국민은 평등할 것이며 가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거다를 약속한 정권이잖아요. 김남국 의원이요. 이현정 의원님. 그 도덕적 검증이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발끈한다. 조국 전 장관 회고를 꼭 읽어보라고 김남국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윤희숙 의원은 뭐 앞서 들었던 저런 영상에 비판도 하고 조국 전 장관 자기 애가 강하다 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남국 의원은 얼마 전에는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 사람이 아닌데 왜 우리가 사과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또 오늘은 조국의 시간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여당의 전략가라면 이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다시 등장하는 게 과연 여당에 지금 유리할까요? 지금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검찰 인사 이걸 보면 지금 또다시 이제 되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시즌2 같습니다. 또 이제 이성윤 지검장 문제 계속 거론될 것이고, 또 이쪽 정치권에서는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들고서 또 논쟁이 시작되면, 이게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7 재보궐선거 있을 때 그때 논쟁하고 비슷하게 지금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제가 여당 의원들 만나보면 굉장히 곤욕스러워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이게 다 묻혀버렸어요. 다 묻혀버리고 그냥 조국이 앞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빨리 뭔가 국민들 앞에 새로운 공약과 이런 걸 내면서 좀 이렇게 알려져야 되는데, 지금 논쟁은 또다시 조국과 윤석열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계속 윤석열에 대한 관심, 조국에 대한 또 이 문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여권의 대선 후보들이 뜰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은 사실 여당 같은 경우는 호재가 있습니다. 백신이 지금 빨리 보급이 돼서 접종도 높아지고, 또 재난지원금도 또 이제 다시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여당으로서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또 이 세 명의 경쟁을 좀 부추겨서 이게 좀 이 호응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권 지지를 더 결집할 수 그렇죠. 있는.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흥행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다시 조국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김남국 뭐 이런 분들이 앞장서 버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 싫지 않은 것인데, 글쎄요, 이 논쟁을 또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과연 그게 여당한테 유리할지는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객 진중권 전 교수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의 과거 SNS를 이용하면서 최종심까지 기다리자는 건 진실농당이다. 이런 걸 바로 공유하고 인용까지 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진 교수가 저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얘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2013년에 이 트위터 글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최종 시민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자고 하는 것은 진실을 농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송영길 대표의 이 사과, 그리고 이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말이 얼마나 내로남불성 그 사과이냐, 이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지금 조국 전 장관 회고록과 윤 전 총장의 최근 행보가 계속 맞부딪히고 있으면서 여당의 공세에 조금씩 맞대응을 하기 시작한 윤 전 총장, 뭐 일단 그럼에도
예상과는 달리 캠프 없이 대선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여의도 문법에 따르지 않는다. 캠프가 없는 구상을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윤 전 총장 측 관계자의 발언도 나오는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근데 저 관계자 발언을 제가 여기 뉴스탑10에서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자금 수사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거를 그 당시 대선 자금 수사를 할 때는 뭐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 그 계좌 압수수색하는 건 뭐 연결 계좌까지 많이 들여다봐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의 흐름 그리고 여러 가지를 알아요.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대선 자금과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알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답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법조인들은 법이 어떤 건지를 알고 이게 처벌이 됐을 때 어디까지 처벌되는지도 아니까 사실 조금 위축되는 면도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정당 기반으로 해야 되지 캠프를 잘못 꾸리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또 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외부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이제 그리고 범야권 단일화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울타리를 치지 않고 기존의 사람들하고 잘 융합하는 게 과제예요. 근데 대선 캠프를 자기가 너무 크게 꾸려놓으면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을 점령군처럼 데리고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화합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작게 꾸려야 된다. 현실적인 거 여러 가지 이제 권력 구조상 생각을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작게 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윤 전 총장 측근들의 말이 뭐 H측근인지 C측근인지 뭐 가나다 측근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이현정 의원님 실제로 이런 말이 했다고 들려오기도 하거든요. 윤 전 총장도 잘 알겠다 관심에 감사드린다는 정도로 반응할 때가 있는데 연락이 오면 이게 때때로 내 제안에 동의했다고 곡해 전파돼서 난감하다. 이런 고충을 윤 전 총장 측이 좀 토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주변에서 뭐 윤 전 총장하고 통한다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본인들이 보면 뭐 이렇게 올렸더니 동의한다고 그러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윤 전 총장이 그런 고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원들하고 나눈 이야기가 그게 이제 어떤 좀 이게 윤색에 대해서 전달이 되면 자기 뜻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게 있고 또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에요. 자기가 뭔가 윤 전 총장 가깝다는 걸 이게 뭔가 알려야지만이 본인이 이제 이게 흥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먼저 만났거든요. 근데 본인은 정말 고지고대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다른 의원들이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 문제, 자기는 정말 약속을 지켜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전화한 사람들까지도 다 전화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정치권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윤 전 총장도 이제 자명이 길어지면서 만났던 의원들은 많고 이 사람들은 또 정치적으로 또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윤 전 총장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소 국장님 잠시 주인공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양강구도 분위기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윤 전 총장 등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혹은 측근들의 얘기입니다만 누가 윤 전 총장을 잡을 수 있냐 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의 이른 등판을 이재명 지사도 반기고 있다. 정치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 기회 요인이 지금 생겼죠.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권 등판 저 부분도 하나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이준석 후보의 국민의힘 당권에서의 선전 부분인데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된다면 그 부분도 이재명 지사로서는 나쁘지 않은 환경입니다. 어쨌든 변화와 쇄신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에 맞서는 또 다른 어떤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기존의 주류와는 다른 이른바 비주류로서의 이재명 지사의 존재감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아니면 정치 활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세를 모아갈 때 그렇게 되면 여권 내에서는 윤석열에 맞설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현재 지지율에서 제일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아니냐? 이런 여론이 일어나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이재명 캠프에서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기회 요인인데 위기 요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야권은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뭐 안철수 대표라든지 뭐 금태섭 전 의원, 김동연 전 부총리 등 장외 여러 명이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대선 경선전을 이렇게 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빨리 확정이 돼버리면
상대적으로 어쨌든 이 경선전의 흥행이 국민의힘은 나름의 재미를 보겠지만 민주당은 그 면에서는 상당한 취약점을 노출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돼서 강력하게 판을 변화시키려면은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 주류에서 후보에게 상당 부분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과연 현재의 여권의 구도상에서 그런 부분이 가능할 거냐. 예. 그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나를 밟고 가라라고 이재명 후보한테 거의 전권을 주면은 그런 상황이 가능할 텐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건 이제 여권 내부의 상황인데 그 경우에 따라서 그것은 이재명 지사로서는 위기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윤석열 때리기 얘기 저희가 핵심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윤석열 총장 때부터 등번호 2번이라고 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군데?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볼까요? 백넘버 2번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대선 나간다고 조국처럼 탈탈 검증한 다음에 보자 라는 목소리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음주폭력이 법무부 차관을 6개월이나 했다. 검수 완박 외치더니 부패 완판이 이뤄진 것 같다. 예. 김호수 총장은 박범계 장관에게 덤비지 말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하급자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물과 막걸리를 타서 검찰 개혁을 마셔버렸다. 국민을 바보로 하느냐. 꽤 비판적인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리고요.